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9번에 보시면 이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나와 있죠. 이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도 소득세의 납세문자는 법인이라고 했나요? 개인이라고 했나요? 개인. 법인이 부동산 팔면 뭘 해야 돼? 법인은 법인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을 지칭해서 개인. 그런데 그 개인에는 거주자라는 개인하고 그 다음에 비거주하는 개인 둘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주와 개인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누가 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은 납세문자가 있는데 밑줄 한번 쳐볼까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동그라미 몇 년이에요? 5년 이상을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5년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5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외국인 중에서도 외국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나라 뭐 국적으로 취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국적을 취득하고 자기네 현지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한 거죠. 근데 현지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자 남들은 뭐 한국인으로 귀화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축하해요 고지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그렇죠? 국적 포기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우리나라 양도세 없는데 어떻게 한국 양도세가 있냐 이거죠. 양도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양도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5년. 그럼 만약에 5년 이상 주소가 없고 정리했을 때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왜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준 건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가 되면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되는 거니까 거주자인 우리는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안 불리하죠. 왜? 뭐가 있어야지. 아니 이것도 지금 없는데 이 없잖아. 뭐가 있어야지 뭐 합산할 게 있어야지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누구는 고민이 되고 누구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뭐 과세 대상이든 계산 뭐 다 따라가는데 그 계산 구조 보니까 밑줄 국외자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포함하고 배제한다고 되네요. 포함하고 배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장특 공제를 못 받으니까 얘는 양도세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대신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된다. 초과 누진세율이 아까 몇 프로였죠? 6에서 내년부터는 42%, 올해는 40%인데 내년부터는 42%. 요것만 있다는 거예요. 얘는. 대신 얘는 단기 매도했을 때 고세율 높은 세율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단기 매도했을 때 높은 세율 규정이 없어요. 얘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장특 공제는 제로, 기본공제 250을 빼주면 과표. 거기에다가 세율은 6에서 42%.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했었죠?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한 푼도 없는 제도. 이걸 뭐라고요? 비과세.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한 푼도 없는 제도를 뭐라 한다? 비과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받지를 않겠습니다. 양도로 인한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과세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비과세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비과세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교재 나온 대로 파산 선고.
파산.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파산법이 우선이냐? 세법이 우선이냐를 따져보면 파산법이 우선이에요. 파산법.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만약 세금을 때리면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세금 낸 것만큼 누가 더 피해를 입는 거예요? 채권자. 채권자가 그만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채권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포기해라 네가. 그래서 파산 국세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파산법이에요. 세금이 지는 거야. 파산법이 져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물건이면은 아주 국세청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건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네. 우리가 이거 뭐 파산하고 뭐 다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절에 가서 공부하면 뭐예요? 파산 막 외울 거 아니야. 파산 선고, 파산 선고. 왜 외워? 그거 나오지 않는 거.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농지. 물건이 농지예요. 우리 농지에 어저께 농지법 배웠죠. 농지법. 우리가 농지법. 농지법에 농지에는 뭐가 있대요? 농지. 어제 배웠죠. 어제. 네.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이런 농지라는 거죠. 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교환. 그럼 교환은 우리가 지난주에 양도라고 했었어요. 교환은 부동산을 바꾸면 그 양도로 본다고 했어요. 매매도 양도고, 교환도 양도고, 부담보조증여도 양도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교환 거래 했는데도 차익이 생겼는데도, 교환 차익이 생겼는데도 세금이 없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농지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제 공법 그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농지는 우리가 누구만이 취득할 수 있다? 농민만이. 기본적으로 농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배우셨어요, 어제? 농민이 되는 방법. 일단 얼굴을 태운다. 네. 그렇죠? 농취증. 그렇죠? 그러면 주소를 옮겨야 된다. 그렇죠? 등등등 행위가 있죠. 얼굴도 태우고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이에요. 분합은 분필, 합필. 요거 지적법이 나오죠. 지적법. 공시법에서. 분필, 합필 배웠어요? 분필이 뭐예요? 쪼개고 합필, 땅을 합치는 거. 합필 등기. 등기 나오잖아. 합필 등기. 합병 등기. 그런 거. 그렇죠? 네. 자, 근데 얘는 비과세 주는 이유는 농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여기 요 박씨란 분이 있는데 박씨란 분이 있고 여기 이씨란 분이 있어요. 근데 요 이씨 집이고 요거는 박씨 집이야. 요 박씨 집이에요. 자, 근데 땅은 여기 있고 여기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박씨 땅이고 여기는 이씨 땅이야. 바깥에 땅, 이간에 땅. 그럼 바깥 이가가 있는데 그러면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박씨는 여기가 농사 짓고 이씨는 여기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시골에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집 앞에도 있지만 집 앞에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서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자, 이분들이 7학년이 되신 거예요. 7학년.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도 이제 가장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또 이제 이렇게 일 많이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관절염. 그렇죠? 관절이 안 좋죠. 어떻게 요즘 관절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벌써 안 좋아요? 건너갔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골다공증, 뭐 관절. 그러면 이 관절이 안 좋으면 농사 못 짓는 거지. 그러니까 이 농사일이 힘든 게 쪼그리고 앉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특정 부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이거야. 우리도 이제 7학년인데 이제 우리 힘들게도 못 하겠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이거 바꾸자 우리. 이거 바꾸자 그냥 바꾸자.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간의 땅으로 만들고 이거 바깥의 땅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교환 거래도 양도세 신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거지. 이거는 뭐 투기 목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농사짓기도 이거 바꾸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바꾸는 거는 세금을 안 받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농지의 교환 분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료 466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이번에 농지의 동그라미. 자, 얘는 비과세해 주는 이유가 농지예요.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 액의 차액이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이때 4분의 1 이하의 의미는 뭐냐면 차액 크기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차액 크기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액이 큰 편의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그럼 4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25% 이하. 25%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박스에 보시면 1번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바꾸자고 해서 자 국가가 바꾸죠. 국가가 갖고 있는 땅들 있잖아요. 국가가 여기 뭐 개발해야 되니까 야 땅 바꿔. 그렇죠? 그다음에 3번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죠. 경작상 필요하니까. 그죠? 4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교환하자고 하니까. 그럼 보통은 3번이 많겠죠. 서로 경작상 필요하니까 바꾸는 거야. 대신 이거는 국세청에서 의심을 해요. 경작상 필요해서 바꾼 줄 알았더니 이거를 바꾸자마자 땅을 팔아먹을 수 있거든. 알고 봤더니 요 박씨 이씨 아들들이 막 설득한 거야. 이거 교환하세요. 그렇죠? 이 땅 쪽이 개발이 된다 보지. 그렇죠? 서로 개발이 된대. 그래서 서로 그 아들들 말을 듣고 바꾼 거야. 근데 결론 서로 개발이 안 돼. 네. 그렇죠? 그래서 땅까지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세금 내야 돼. 거기 보시면 3년 이상을 대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바꾸자마자 교환하자마자 팔아먹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못 판다 이거야. 팔면 양도세 내야 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3번 별표시 1세대 1주택 양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냐면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비과세예요. 그러면 이때 1세대라는 것은 가족이야. 가족. 세대는 가족을 말해 가족. 한 가족이 하나의 집을 2년 동안 보유라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지칭합니다. 이런 조건이 되면 비과세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원칙적인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조건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원칙과 예외적인 조건이 있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가족의 최소 단위는 뭐냐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제 애들 있는 거고. 그러면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36살 먹은 여성분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36세 된 결혼을 안 하신 이 여성분이 하나의 집을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아서 2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들고서 평택세무서에 와서 물어본 거죠. 이거 팔면은 양도세 저는 어떻게 돼?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인데 했더니 죄송한데요. 배우자가 없으시네요. 예, 배우자 없는. 저 결혼할 생각 없는데요. 네.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요?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죄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막 거품이 일어나는 거지. 야, 결혼 안 하는 게 뭔 죄냐?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이분은 방법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계약금 지금 쳤어요 지금. 그럼 보통 계약금 치고 장까지는 2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2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잔금 날짜까지 결혼해야 돼. 2개월 딱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결혼 상담소 가서 이제 급 회비를 주고 빨리 선을 몇 번 봐서 그냥 하든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그러는 거야. 일단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그렇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상대방이 당황하겠죠. 저랑 결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절세. 그렇죠? 네,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주세요. 네, 결혼식은 내년에 해도 돼.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분은 완전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응? 근데 이게 뭐 몇 번 만났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야. 난 혼인신고부터 해달라고.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겁나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평택세무서 와가지고 그런 거지. 남자 직원한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나 비과세 못 받는다. 그렇죠? 그 세무서 직원이 보니까 남자인데, 예? 보니까 27살이에요. 네. 응? 방법은 이밖에 없어. 네. 나랑 결혼해줘요. 그렇죠? 왜요? 누님 왜요? 자, 결혼해야지 된다며. 배우자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 남자 직원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제가 규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님, 제가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규정을 찾아볼게요. 네? 자, 찾아보니까 누님, 결혼 안 해도 인정이 되는 예외가 있네요. 누님은 결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규정을 찾고 난리야? 나 지금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자,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예외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법이나 공법은 원칙만 있으면 좋은데 예외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 결혼 안 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없게 되는 경우는 원래부터 이렇게 없는 분하고 또 있다가 없어진 분도 있죠. 있다가 없어진 거. 어떤 거? 사망을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또 뭡니까? 이혼을 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번에 뭐 제천 화재 사건도 뭐 안타까운 사람 정말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저게 된 거야. 응?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됐을 때는 봐주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어떤 경우인데 나이가 30세 이상. 이제 30세는 만이에요. 만 30세 이상. 결혼 안 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 세 번째는 우리가 사망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배우자 없어도 일세도 본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런 얘기겠다. 그러면 이제 주택은 어떠냐? 자, 주택은 따져보면은 이때 주택은 얘는 정의가 상시 주거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주택이 돼요. 상시 주거 사용이 되면 이건 주택이 됩니다. 상시 주거 사용이 되면 이거는 주택이 된다. 그럼 상시 주거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전입 전출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과세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주택 중에는 좀 이렇게 특이한 주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고가주택이야. 얘가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은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럼 9억을 넘어가는 주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과세가 안 돼요. 고가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0억을 이 집을 가족도 배우자도 있고 집도 한 채고 2년 보유했는데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야. 그럼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겸용주택. 겸용은 뭘까요? 주거하고 업무용을 같이 쓰는 거.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요새 유행하는 예를 든다면 상가주택. 상가주택이 그러겠죠? 상가주택이 그럴 거 아니에요? 상가주택을 우리가 갖고 또 파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마음에 걸리냐면 주거는 주택이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업무용이잖아요. 상업용이죠. 요거는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요거는 비과세지만 요건 내야 될 거 아니냐. 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주거 면적이 크냐 같으냐 작으냐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겸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오른쪽에 보시면 467페이지에 니은에 467페이지에 2번에 주택의 범위 나오죠? 거기 보시면 고가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메모합니다. 비과세가 안 된다. 다만 얘는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의 합계액이 얼마? 9억을 초과, 9억 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 겸용이면 어떻게 하냐? 상가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은 전체가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주택이 외에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뿐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토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첫 번째가 유리할까요? 두 번째가 유리할까요?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전체가 10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인데 주거가 60이고 상업용이 40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주거가 60이고 상업용이 40이야.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 업무용을 무시하고 전체 100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주 업무용이 40이 되고
주택이 60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때는 요 주거 40만 우리가 주택으로 봐서 요것만 뭐 해주겠다? 비과세해주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 면적이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이거죠. 이게 큰 게, 이게. 그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원룸 상가 생각하시면 돼. 원룸 상가는 주택 면적이 커요, 상가가 더 커요. 네? 주택이 더 크지. 아니 왜냐면 상가는 1층이잖아. 그렇죠? 그럼 상가 1층이고 그 다음에 원룸 몇 층이에요? 원룸 몇 층? 다가구잖아요. 다가구 몇 층으로 배웠어요? 3층. 다세대 4층. 그렇죠? 그거 구분하셔야죠. 그러면 1층, 2층, 3층이니까 원룸이 더 크잖아. 그러면 이때는 상가 면적도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2년 정도 들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세 번째는 뭐냐면 얘가 집이 두 채야. 집이 두 채. 집이 두 채가 되면 세금 내야 되죠. 집이 한 채일 때만 비과세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례 조항이 있어요. 집이 두 채가 되는 특례 조항이 됐을 때는 요 특례 사유에 걸리면은 요 주택을 한 채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네. 그럼 요것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집이 두 채면 세금 내야 되는데 이게 한 채만 돼도 두 채를 한 채로 봐도 세금 안 낸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내가 여기 소사벌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 어디로 하면 저쪽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어때요? 요 소사벌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남양주로 가나요? 남양주를 얻어놓고 소사벌 집을 파나요? 얻어놓고 팔죠? 이걸 먼저 팔고 남양주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팔고 남양주 집 못 가면 어떡할 거야? 이 엄동설하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집이 소사벌 아파트 요 집이 바로 팔려야 안 팔려요? 바로 팔릴 수도 있고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장마채 6개월 만에 이것이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집 한 채예요? 두 채예요? 두 채. 그러면 6개월 동안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매도가 됐는데 1가구 2주택자시네요. 양도세 내세요 한다면 누가 이걸 이렇게 이사 가겠냐 이거야. 어디 양도세 묻어서 이사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뭐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 두 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실수의 목적으로 팔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거니까 이때는 요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뭐 해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양도세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말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까 뭐 비슷한 거죠.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 27, 여자 37. 그렇죠? 자,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된다고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피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자,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지. 막 이 누님이 이제 그러는 거지. 야, 너는 네가 나이만 나보다 좀 어리지만 어리지. 야, 넌 나 잘 만져준 줄 알아. 내 집이 크다 이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거다. 했더니 이 남자애가 뭐라 하느냐. 그거 아니죠, 누님. 누나가 나한테 행복하다고 그래야지. 왜? 누나는 저기 강원도 속초에 있는 아파트고 나는 강남의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이야. 나 20평대. 여기는 40평대. 그러면은 요 남자 집이 비싸요? 여자 집이 비싸요? 네? 남자 집이 비싸지. 그렇죠?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어느 위치에 물건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얘가 이분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 이제 필요 없잖아. 그럼 집을 정리해야겠죠. 그럼 이때는 남자 집을 정리해야겠어요? 여자 집을 정리해야겠어요? 남자 집?
여자 집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건 올라가면 1억씩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집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 집을 정리할 수도 있겠죠.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두 채긴 하지만 한 채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결혼해라 이거예요. 마음 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런 사유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페이지 468페이지에 정리해놨습니다.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8가지 사유. 4번의 별표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이 말뜻은 뭐라고요? 집이 두 채가 되었을지언정 몇 채로 봐준다? 다음에 사유일 때는 한 채로 본다. 첫 번째가 자 제목만 밑줄 일시적인 2주택. 여기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는 거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상속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된 거야. 어쩔 수 없죠? 네. 그다음에 동거봉양.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한 거야. 그러면 얘는 뭐죠? 여기는 아버지 집, 여기는 아들 집. 그러면 이렇게 합가한 거죠? 이렇게 합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인,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문화재. 여러분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팔까요? 문화재가 아닌 집을 팔까요? 문화재가 아닌 집을 팔아야지 문화재를 팔았다는 족보에서 파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 종손이야. 그래서 안성에 종가주택을 갖고 있는 종가주택이 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안성의 그 종가주택을 내가 관리하고 있고 집은 내가 수원에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종가주택을 판다 안 판다? 난리 나지고 팔면은 그래서 한 번은 어디에도 유명한 그 집안에서 종가주택을 판다고 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문중에서. 지금 자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냥. 그래서 그 문중에서 그거 사줬어. 문중에서 돈 빌려줬어. 그만큼 왜 그거 없어지면은 문중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때 문화재가 아닌 집을 팔아라 이거죠. 네. 그 다음에가 농어촌 주택. 이거는 귀농주택. 다음에가 그러니까 귀농주택이면은 귀농주택을 팔까요? 귀농이 아닌 집을 팔까요? 그렇죠. 보통 내가 귀농하려고 귀농집을 얻어놓고 그 집을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귀농귀촌 그렇죠? 대신 아까 뭘 심지 말자? 잔디를 심지 말자. 벽난로를 만들지 말자. 기억나시죠? 네. 그건 기억 안 해도 돼요. 네.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7번 수도권 밖에 지방에 실수 목적으로 집을 사놓은 거야. 취약, 근무지형 때문에 이상한 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요즘 임대사업 많이 하죠? 임대사업 했을 때. 그럼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용 주택을 팔아라.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뭐 요즘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들어보셨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 평택 주변에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도생주택을 두 채 내가 사는 거야. 임대하려고.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등록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이제 안 했는데 요즘은 그 이유가 이제 대출 때문에. 여기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좀 더 대출이 잘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등록들을 많이 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처분한 거죠. 처분.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나는 1세대 3주택이 되는 거냐,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등록 확인이 되는 주택은 주택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빼주면 요 집을 정리하면 비과세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가 주택과 입주권. 자, 입주권 아까 했었죠? 주택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비과세를 배제한다. 무슨 말이냐면 조합원 입주권, 그다음 밑줄 치시고 조합원 입주권 밑줄 치시고 주택으로 간주 쓰세요. 주택으로 간주. 우리 입주권은 원래 권리잖아요. 그런데 세법상은 이거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집이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사둔 빌라가 재건축이 돼서 입주권이 나온 거야. 그러면 나는 집이 한 채다, 두 채다. 두 채가 된다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권도 잘 투자된다는 거죠. 다만 실수 목적일 때는 비과세 준다고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해라.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2년 이상 보유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분이 1세대 오케이 결혼했어요. 하나의 집이에요. 고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1년밖에 보유가 안 된 거예요. 1년밖에는 보유가 안 된 거예요. 1년밖에는 보유가 안 된 거야. 그러면 1년밖에 보유가 안 됐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1세대고 1주택이고 1년밖에 보유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민 간 거야. 이민 가는 분들이 많았죠. 미국도 캐나다. 요즘은 유럽으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오스트리아로 가는 분 처음 봤어요. 오스트리아. 그래서 네덜란드.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이제 뭐 기술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가가 제일 대우받는 게 기술자래. 뭐 이런 기술자. 월급이 워낙 세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계량 보수한다. 그럼 계량 보수 뭐 에어컨 많이 이런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막 값이야 요새.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배워가지고 가면은 배관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는 인건비 엄청 비싸대 여기에. 주말에도 외국 애들은 주말에 일 안 하잖아. 우리는 하죠. 우리는 돈 주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가서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로 이민 간다. 그러면 요 평택에 내가 1년 살다가 이민 가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민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민을 간다. 뭐 유학을 간다. 뭐 이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가 수용되는 거예요. 수용. 그럼 수용 배웠잖아요.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라고 배웠어요. 비자발적 처분이라고 배웠어요. 비자발적 처분. 수용은 뭐 할 때 배웠죠? 도시 개발할 때. 도시 개발할 방식은 수용 방식이 있고 한지 방식. 이런 거 배웠죠. 공법에서. 그러면 공법상의 수용 방식.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산 지가 1년 6개월밖에 안 돼 수용 들어온 거야.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런 사유가 다 뭐예요?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요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칙보다는 시험에는 예외 조항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2년 이상을 보유해라. 보유해야 되는데 보니까 1번 예외가 있어요. 안 따지는 예외가 1번 5년 이상 거주한 건설 임대주택. 그러면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해요. 공공건설 임대는 뭐냐면 내가 임대차로 5년 살다가 그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5년 살면은 나중에 5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이래요. 공공건설임대주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고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5년 살면 나중에 분양 전환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도 괜찮은 거 당첨만 되면 괜찮죠. 내가 5년 동안 임대차로 살다가 분양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시세 오르죠. 그거는 당연히. 그러면 그거는 분양 받자마자 팔고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년 보유 안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당첨이 돼야지 말이지.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약, 근무, 질병 요양 때문에 1년을 못 채운 거야. 대신 이런 사유일 때는 두 번째 줄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애가 학교 대신 유초중은 제외야. 이건 안 돼. 평택 유치원에서 남양주 유치원으로 옮겼다. 이건 안 돼. 왜? 유치원은 옮기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애가 여기 평택에 살았는데 저쪽 강원도 횡성에 있는 어디 대학을 간다. 그럼 내가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집에서 2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안 따지겠다. 그다음에 근무지전. 내가 여기 평택의 아파트에 1년 6개월 살았는데 내가 이걸 팔아야 돼. 왜냐하면 보니까 포항으로 내려가야 돼. 우리가 가족이 다 내려가야 돼. 그러면 1년 6개월만 돼도 2년을 못 채워서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해되시죠? 2년 안 돼도. 그 다음에 뭐 질병. 자,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 걸렸어요. 그래서 2년을 못 채우고 팔았어.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세금 나와 버립니다. 독감은 세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뭐였죠? 1년 이상 요양 판정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암급은 돼야죠. 그렇죠? 여기에. 이랬을 때는 2년을 안 따진다.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수용개발.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다, 비자발적 처분이다. 비자발적 처분. 그럼 내가 이거 2년 나는 채우고 싶었는데 수용당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자, 수용이란 말 모르신 분들 다음 달에 공법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용이 뭔지. 그 다음에 해외로 이민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집 산 지가 1년 6개월인데 내가 이민 간다. 이민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다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비과세 주택은 얘가 가족이 있는 1세대인지 상시주로 쓰는 집이 하나가 있는 건지 2년 보유를 했는지가 대원칙이다. 그래서 여기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예외가 있더라.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사망 이런 사유가 됐을 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맞죠? 두 번째 1주택이 돼야 되는데 이 집이 고가주택이 되면 비과세는 안 해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겸용주택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거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가 2주택일 때는 특례 요건이 되면 집을 한 채로 봐준다. 지금 말한 대로 뭐 이사를 간다, 상속을 받았다, 임대사업을 한다, 결혼을 했다, 그렇죠? 뭐 부모님을 모신다 이거죠, 그렇죠? 부모님을 모시는 거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그렇죠? 야, 너희들 연락도 없더니 아니요, 제가 아버지 얼마 좋아하는데요. 네, 너 뭐 수가 있지? 아니요, 저 없어요. 보니까 비과세 받으려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년을 보여야 되는데 얘는 등기부상 2년 채워야 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됐을 때는 2년 보유를 못해도 기간을 안 따지고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세대 가족이 있고 하나의 집, 아파트가 있는데 이민을 가. 그럼 2년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 비자발적 처분 수용된 거야. 그렇죠? 자, 아니면 근무지 이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66페이지에 3번의 가로 1번 1세대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주지에서 생활 같이 해라. 다만 2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자,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 니은 배우자 사망 이혼 또는 디귿 40%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이 있었을 때 이랬을 때는 1세대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나이가 32세 사망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로 1번 1세대 요건에 보시면 위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였잖아요. 거기 위에 보시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이라는 것은 당해주택의 밑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됐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데 계속 밑줄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동그라미 무슨 지역 내? 투기 조정지역. 이런 투기 목적의 조정지역 내에 걸렸을 때는 2년 이상 보유해요, 거주해요? 거주. 요거는 개정이 된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모든 지역이 아니라 8월 3일 이후 어느 지역만? 조정지역. 강남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세종시 이런 데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2달간의 기초 입문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아마 11월 달에 오신 분도 계시고 11월 중간에 12월 초에 또 얼마 전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못 들으셨으니까 그 내용은 다음 달 1월 달에 이제 처음 다시 할 겁니다.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 11, 12 다 나오신 분들은 다음 달에는 이제 두 번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다 듣고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한 거는 이해 못한 대로 체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숙제를 이렇게 용어 제가 계속 용어 강조 많이 했죠. 용어만 내가 익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수용이다 이런 용어들이 낯선 분들은 꼭 인강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달간의 기초인문 과정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 각 과목별로 이제 기본서가 나옵니다. 세법도 기본서 나오는데 일단은 세법의 기본서의 특징이 있다면 제일 얇을 거예요. 제일 얇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세법이나 공법은 좀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째 주에는 가제본이나 프린트물로 아마 여러분들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둘째 주나 셋째 주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내년이 무술년 새해 올림픽도 있고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해에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목표하는 바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 큰 마음 잡수시고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간은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막 지금 막 뭘 매달려서 한다기보다도 여기 공부에 적응하는 거다. 그래서 1, 2월 달도 여러분들
아주 뭐 하는 것보다도 적응하자, 빨리 적응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적응이 되고 있죠. 매일 점심 메뉴도 고르는 것도 적응했어 이미. 그다음에 친구들도 생겼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1년 동안 다 같이 공부하실 거고 학교 가시면은 이제 저쪽 가셔서 나중에 실무 강의 이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낼 겁니다. 어쨌든 친하게 지내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내년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